안녕하세요. 2021년도 군사정보 국방부 7급에 합격한 하이클래스 수강생입니다. 6년간 군 생활을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좀 더 안정적인 삶과 또 제대로 한번 공무원의 길을 걸어보고자 공무원에 도전했습니다. 먼저 인강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제 노트북이랑 핸드폰으로 제가 언제든지 원할 때 강의를 듣고 또 Q&A나 혹은 이제 불편한 사항들을 상담을 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과 인터넷 혹은 그런 시스템 이런 것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대략 10개월 정도 공부했었고, 루틴은 아침에 8시 정도에 일어나서 저녁 한 8, 9시 정도까지 공부를 계속 했습니다. 그 중간에 점심과 저녁 시간은 1시간 정도 식사를 하면서 휴식 시간을 가졌고, 매일 1시간 반 정도는 꼭 운동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순공 시간이라고 해서 공부하는 시간 자체를 늘리려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진도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 달 주 일 단위로 계획을 항상 짰고, 그 계획이 마치면 시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저는 바로 쉬었습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높일 수 있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쉬기 위해서 오히려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먼저 저는 4과목 중에 평균을 최대한 올리려고 국어와 심리학을 중요한 사항들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루틴적으로 할 수 있는, 내가 열심히 하면 그만큼 점수를 높일 수 있는 전략 과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학하고 정보사회론 같은 경우는 좀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적을 봤습니다. 그래서 진도 같은 경우는 학원의 진도, 그리고 범위도 학원에서 제시하는 범위를 따라갔고, 다만 정보사회론만 좀 더 폭넓게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 대학 교재들이라든가 사회학 전공학 책들을 좀 더 봤습니다. 먼저 문정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자료를 주시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문제집을 많이 사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소화한다고 하면 전체 시험을 커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충분했었고, 그다음에 심리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게 수준이 있는 그 고퀄리티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또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점수가 높았던 것도 심리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수영 교수님의 그 수업 방식과 또 이게 상담적인 그런 편안하게 수업을 하시는 모습들,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재미를 많이 느꼈었고 효율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국가정보학 같은 경우는 군 출신이시고 굉장히 또 다양하게 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제시하는 방향과 그다음에 내용이면 충분했었습니다. 다만 국가정보학 같은 경우는 또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좀 더 깊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더 깊이 들어가서 세세하게 따지는 것이 오히려 좀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교수님께서 제시하는 개념과 범위,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사회론 같은 경우는 범위와 진도, 방향성 이런 것들이 아예 정해져 있지 않고 예측하기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말 가장 많은 애로점을 겪는, 군사정보 수험생이라면 가장 많은 애로점을 겪는 과목일 텐데, 그 과목도 이동훈 교수님께서 사회학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최신 기술까지 아주 깊게 많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깊이도 충분했었을 뿐만 아니라 방향성이나 범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시험 본 곳은 시험장에서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7월 말인데 많이 더웠습니다. 그래서 막 땀 흘리면서 시험도 보고 가장 걱정했던 게 그 몸에서 땀을 흘리면서 봤는데 그 OMR 카드로 떨어질까 봐 일부러 막 거리를 두고 손을 띄고 이렇게 마킹을 하면서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험장의 체감 난이도가 많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점수가 높게 나오진 않고 좀 약간 낮게 나온 편이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이렇게 본부에 합격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체감 난이도는 좀 높았습니다.
뭐 특히 올해 심리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게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실 제가 서비스직에 있었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질문이 들어올지 몰랐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큰 틀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 이런 가치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 큰 틀을 잡아 놓으니까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는 뭐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모의 면접에서 가장 좋았던 거는 그 면접관님들의 그 분배입니다. 그래서 김웅수 교수님 같은 경우는 좀 압박식으로 많이 물어보셨고, 김수영 교수님께서는 좀 상담하듯이 편안하게 해서 내부적인 자기만의 내용들을 끌어내려고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부원장님께서는 전반적인 태도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그 틀을 보셨는데, 실제로 면접관을 갔을 때 총 면접관이 3분이 계셨고 3분의 역할이 약간 그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한 분은 태도만 보셨고 한 분은 내용만 보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랑 많이 비슷했었고, 제가 모의 면접을 하면서 부족함을 많이 느꼈었는데 그 부족함을 이제 채워감으로써 실제로 합격에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면접장 분위기는 상당히 편안하게 해주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좋았고, 그리고 제가 준비했던 이런 PT 면접이나 그동안 준비했던 질문들이 비교적 많이 나와서 저는 또 안심하고 또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거는 민관군 협력을 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앞으로 방향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대략적인 질문이셨는데, 예전에 국방개혁 2.0을 보면서 거기에서 제가 유심 있게 봤던 게 바로 지역이나 민관군 협력 관계,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받았을 때 준비를 하지 않았으면 아예 한마디도 못했을 텐데, 그걸 이제 준비함으로써 오히려 더 자신 있게 말했던 게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실 그 공무원을 준비하는 방법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학원을 다니거나 독학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학원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적으로나 뭐 금전적으로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학원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았고, 그 학원을 선택할 때 자기의 기준이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이클래스 공무원 학원의 이런 시스템, 그리고 발빠른 뭐 정보 제공이나 자료 제공, 그리고 또 상담을 이렇게 좀 밀착적으로 해준다는 것에 좀 많이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만족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모의고사였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6월까지 시험 직전까지 여러 차례 모의고사를 보면서 그 모의고사가 개방적으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의 위치를 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보면서 제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공부를 하고 있구나, 또 어느 정도로 지원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뭐 자신을 믿고 항상 이제 된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힘든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지나고 나면 또 그게 좋은 추억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운 잃지 마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